공매 얘기 좀 해드릴까요? 원래 공매 좀 재밌는 썰을 좀 풀어드리려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 너 미쳤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 미쳤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잡혀가고 싶지 않으면 입단속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좀 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디테일한 예전 일이라도 할지라도 그런 좀 약간 그런 사소로운 얘기는 좀 빼고 좀 필터링 해서 좀 해드릴게요. 공매 얘기 좀 해드리죠, 제가. 공매도 뭔진 다 아시죠? 빌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을 빌려오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단으로 떨어질 것 같은 종목을 빌려와요. 그래서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상단에서. 그죠? 대신 팔아줘요.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만약에 이게 10,000원에서 빌려와서 팔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졌어요. 8,000원까지. 그러면 8,000원에 다시 사는 거예요. 이거 어서 많이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죠? 평단 낮추기 할 때 제가 알려준 거잖아요. 이거 고점에서 한번 일단 때려놓고 그 다음에 하단에서 다시 잡으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하는 게 그게 공매예요. 그래서 8,000원에 다시 받아와요. 그 물량을.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갚는 거예요. 그대로 종목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요 개념이에요. 이게 공매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게 공매 치는 거라고 하는데 자, 잠시만요. 근데 왜 이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를 하냐면은 이 사이에서 이 과정에서 이것만 보면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있을 수 있는 그런 뭐 제도지라고 볼 수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공매를 치는 사람들이 자꾸 편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공매를 치는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화 한 통으로 다 했어요. 기관들이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야 물량 있어? 뭐 XX 물량 있어? 지금 몇 주 가지고 있어? 나 좀 공매 좀 칠게. 이게 끝이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아직 전산화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특히 매수는 되는데 매도가 전산화 안 돼 있어서 수기로 작성했었어요. 지금도 그럴걸요, 아마도. 그래서 그 대차장고라든지 이런 것들 장 끝나면 나와요. 그 장중에 안 올라오고 그게 다 수기로 하기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특히나 매도를 전산화 기록을 안 남겨뒀죠. 안 남겨두죠. 그래서 이거 좀 문제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죠. 이런 문제점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공매 그 시스템을 없애버리면은 좀 큰일 나기는 합니다. 외국인에서 ETF로 자금 다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점도 좀 있을 거고, 뭐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있긴 있어야 돼요. 저는 좀 있긴 있어야 된다라는 쪽이거든요. 기관 편이 아니라, 자 보세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공매도가 없으면 어떤 또 부작용이 있냐면 이런 부작용이 있죠. 이거 공매도 없으면은 이 끝이 없을 거예요. 아마 끝이 없어요. 무슨 의미냐, 순수한 여러분들 같은 초보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에. 물론 컨테스는 제가 제2의 위메이드라고 여기서부터 추천했었잖아요. 제가 좋다고 했던 기업을 까는 건 아닌데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공매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 마음먹고 세력들, 여러분들 싫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들어왔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혹은 세력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뭐 무리지어서 야 컴투스 한번 가자 해가지고 이거 다 샀어요.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공매가 없어. 그러면은 위험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지구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뭐죠? 위험한 거죠. 누가 위험하죠? 초보들이. 멋 모르고 들어왔다가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이 야 이제 빠져나가자 해서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공매가 없으면. 초보 투자자분들의 그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그냥 작게 예를 들어서 종목으로만 예를 들어드린 건데 이것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GDP가 있죠. GDP를 예로 들어드릴게요. 우리나라 GDP는 어땠어요? 90년대 이후로 계단식으로 계속해서 상승해 왔죠. 이렇게.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공매도가 없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기울기가 안정적으로 안 갔겠죠. 그죠? 이렇게도 움직였다 이렇게도 움직였다 했겠죠. 이 기울기를 안정적으로 누가 만들었느냐? 공매도가 있으니까 다 잘 다져준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항상
급격하면 기울기가 산이 높으면 어떻다 그랬죠? 골이 깊다 했죠. 그거를 좀 안정적으로, 이 표현이 참 안 되는데, 안정적으로 이렇게 다져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느낌 아시겠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컴투스 보고 계시죠? 이게 지금 차트가 안정감이 느껴지세요? 이게 거의 90도잖아요. 이렇게 보면 90도죠. 근데 이런 친구 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좀 다르시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물론 이게 뭐 공매 때려 맞아서 이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갔다가 좀 약간 눌러줬다가, 한번 갔다가 좀 눌러줬다가, 또 한번 갔다가 좀 눌러줬다가, 갔다 눌러줬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얼마나 안정감 있어요, 그죠? 이 상승에는 누구도 태클 걸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태클 걸려면 얼마든지 걸 수 있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차트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공매가 꼭 무조건적으로 없어져야 되고 사회 악이고 증시를 좀먹는 집단이고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일단 주가 떨어지면은 공매 어쩌고저쩌면서 욕부터 하시는데 뭐 그 영향도 있겠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공매를 잡았다가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 그 생각하시는 것처럼 공매 잡는 거 너무 사기 아니야? 개인한테도 좀 해줘야지 막 이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기관들도 공매 잡았다가 손절 내는 경우 진짜 많아요.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비율로 따지면 5.5 대 4.5밖에 안 될걸요? 진짜 잘 치는 애들 빼고는. 저는 한 요 정도로 알고 있어요. 10개 치면은 뭐 대여섯 개 먹고 나머지는 손절이에요, 다. 손절 들어갈 때 쇼커버 친단 말이에요. 쇼커버 뭐냐면, 자, 보세요. 컵투스를 공매 쳤다고 볼게요. 만약에 이 자리에서. 야, 이거 너무 심하지. 공매 물량 좀 가져와봐 해가지고 여기서 공매를 잡았어요. 14만원에 빌려서 다 팔았어. 14만원을 잡아서 1000주 팔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더 올라갔어요. 18만원 됐죠, 그죠? 어떻게 돼요, 얘가? 이 친구 어떻게 돼요? 빌려와서 14만원에 빌려서 14만원에 매도 때렸는데 지금 18만원 가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한 주당 4만원 손실 난 거죠, 반대로. 왜? 빌려왔던 물량을 되갚아야 되는데 14만원에 팔았는데 난 18만원에 사서 갚아야 되니까 한 주당 다시 되사면 4만원씩 얹어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만원 곱하기 1000주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공매 빌려올 때 수수료 내야 돼요. 3% 정도 될 거예요. 공매 수수료 나가지, 여기에다가 제세 비용 빠지지. 그럼 4% 잡아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대체 이게. 이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상단에서 다시 찾아오는 거를 쇼커버라 한단 말이에요. 쇼커버링 들어보셨죠? 그래서 쇼커버 치면서 주가는 더 올라가요. 매수 잡으니까.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인데 이런 거 공매 잡았으면 죽는 거죠, 이제. 그죠? 이렇게 해서 그냥 막 기관들은, 대형 기관들은 공매 한번 잘못 잡잖아요. 그냥 몇 수십억 날아가는 거 그냥 순식간이에요, 진짜. 어떤 뭐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망하기도 해요. 종목 하나로. 있었잖아요, 게임스탑. 이런 비슷한 그 현상이었어요. 게임스탑이 요번에 몇 월이었죠? 올해인가 작년인가 나왔었잖아요. 게임스탑이 같은 경우였잖아요. 미국의 그 유명한 공매 세력 중에 하나가 무슨 SNS 같은 데 올렸잖아요. 게임스탑은 쓰레기 주식이고 그 뭐 5불 갖다 놔야 되는 주식 적정 주가입니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공매 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랬다가 개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얘네 그냥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게임스탑 구매 운동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거를 막 가령 예를 들어 이 게임스탑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공매 세력이 한 이 자리쯤에서 자기들이 공매 쳤겠죠. 매도 잡아놓고 게임스탑, 이 게임 컴투스는 쓰레기 주식입니다. 5불도 안 합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개인들이 야,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이 기간 해가지고 주식 사기 운동 해버렸어요. 계속 사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하나의 사회 현상이 돼가지고 막 여러 그 영향력 있는 인물들도 막 도와줬어요. 그래서 공매를 그냥 이참에 그냥 공매 한번 밟아줘야 된다 해가지고 주가가 오히려 폭등했어요. 200%, 300% 폭등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제가 4만원만 올라도 거의 뿌리가 흔들린다 했죠. 300%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망 선고죠. 이거는 끝이죠. 그죠? 마이너스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랬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니까 공매라고 해서 하방 잡는다고 해서 그냥 백전백승은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한
한 7, 8년 정도 됐을 거예요. 이때 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이때는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세력이라는 게 실체가 진짜로 있었어요. 이때는. 지금은 없다고 들었어요. 앞덕 알고 있는데 이땐 진짜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공매 그 세력들이 하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둘 셋이 합작을 해요. 혼자는 힘이 딸리니까 둘 셋이 합작을 해가지고 종목을 본단 말이에요. 유심히. 그러다가 어느 종목 하나를 딱 그 타겟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이제 주가를 끌어내기 위한 온갖 행위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도를 하는 건 기본이고,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요 애널리스트라든지 여기에다가 로비를 해요. 그래서 어떤 기업을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써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안 좋게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까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그게 이제 확대 해석되고 재생산돼가지고 진짜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 마냥 그 회사에 막 크나큰 뭐가 악재가 나올 것 마냥 공시에 그 발표하지 않은 어떤 악재의 공시가 하나 있다. 근데 알려져 있진 않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소문을 하나만 딱 터트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지금처럼 응집력이 없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유튜브도 없을 뿐더러 무슨 뭐 커뮤니티 같은 것도 되게 한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들끼리 어떻게 의견을 이렇게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개개인의 각계 전투란 말이에요. 그럼 무섭잖아요, 일단. 그러면 개인들이 막 다시 무서워서 던지기 시작해요. 그럼 아무도 안 받아줘요. 그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숏에서 잡아먹고, 그럼 누가 손해죠? 개인만 손해죠. 손절했으니까. 그럼 이 친구들은 숏에서 다시 잡아가지고 돌려주고, 이런 현상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만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죠. 그냥 엄한 기업 잡아다가 그냥 때려버리니까 그 기업 자체도 좀 손실을 봤을 것이고, 그리고 보통 한번 공매가 끈질기게 붙기 시작하면 옛날에는 6개월에서 막 1년씩 괴롭혔었어요. 대표적인 것들 있죠. 그 한 3년 4년 전에 HLB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공매에 잘못 들어갔다가 맞아 죽었죠. 이거 그 뭐지? 세라 어쩌고저쩌고 아무튼 세라토닙이었나 뭐였지? 이 무슨 그 임상 들어갔던 게 있었는데 그게 안 될 거라고 그 소문 내가지고 공매 때렸다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막 거의 한 100% 올랐을걸요? 그래서 공매가 완전히 그 박살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거 셀트리온이 있죠. 셀트리온도 공매가 항상 붙어있는 그런 기업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KMW 이런 것도 되게 유명하죠. KMW, 셀트리온, 뭐 HLB 이런 친구들이 공매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들인데 한 번 붙어서 막 1년씩 가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좀 대차가 좀 있는 기업들은 저는 별로 추천 권해드리진 않아요.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공매인데, 보통은 이제 대주주라든지 아니면은 기관이 잡고 있는 물량을 빌려서 치죠. 빌릴 때 차용증 같은 거 안 씁니다. 너무 웃기죠. 너무 좀 그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주 재미를 많이 본 기관들이 많아요. 그 말하고 싶은데 친구가 너 미쳤어? 잡혀가고 싶지 않으면 입 닫아 이래가지고 더 말은 안 하겠지만, 이걸로 아무튼 좀 재미 본 사람들이 많았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럴 때 굉장히 핫했죠. 그리고 2011년 유럽발 금융위기 때, 그때도 재정위기 때도 대차장고 쭉 늘어나면서 그냥 완전 공매 파티가 한번 있었죠. 그래서 요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도, 코로나 들어왔을 때도 요번에도 공매를 막았었죠. 그죠? 몇 개월 동안 공매 막아서 아예 못 치게 만들었었고, 그때 공매 있었으면 아주 볼만했을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 공매 대기 자금이 처음에 최초에 20조 정도로 출발해서 지금 100조 원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한 80에서 100조 원 정도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산출되진 않아요.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100조 원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진짜 이거는 큰 돈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이 그 운영하는 자금이 350조밖에 안 돼요. 350, 작은 돈은 아니지만 350조,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공매 시장이 움직인다고 생각해보면 큰 거죠. 그래서 어지간한 기업 하나 만약에 잡고서 그냥 혼 좀 내줘야겠다 하면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공매도죠.
근데 이제 공매가 들어왔을 때 그걸 해석하는 사람 나름이에요. 만약 가령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막 이런 거 공매 치잖아요. 공매를 쳤어요. 말도 안 되게 빠졌죠. 갑자기 40% 빠졌죠. 그러면은 이 기업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역으로. 뭐야? 이걸 공매 치네. 미쳤네. 감사합니다. 하고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아시겠죠?